신호등이 빨강, 노랑, 초록인 거 그냥 정해진 규칙인 줄 아셨죠? 그런데 통과 신호는 원래 초록도 아니고 흰색이었습니다. 빨강은 멈춤, 초록은 진행.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안 따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색은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에서 먼저 자리 잡은 색이고 처음에는 초록이 진행이 아니라 주의를 뜻했습니다. 진행은 흰색이었고요. 그런데 이 흰색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색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빨강이 멈춤이 된 게 단순히 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유가 사실 절반만 맞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등 앞에 서잖아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건너고 너무 익숙해서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왜 하필 빨강, 노랑, 초록일까요? 신기한 게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는 외국에 뚝 떨어져도 빨간불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발이 멈춥니다. 글자는 못 읽어도 색은 그냥 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세 색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지개만 해도 색이 7개고 세상에는 수많은 색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셋으로 정해졌을까요? 누가 어느 날 빨강, 노랑, 초록으로 합시다 하고 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구 반대편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궁금해지면 의외로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빨강은 피나 불을 떠올리게 하니까 위험, 그래서 멈춤. 초록은 자연이나 풀을 떠올리게 하니까 안전, 그래서 진행.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빈틈이 있습니다. 빨강이 위험을 뜻한다는 건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빨강은 피와 불, 위험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하필 초록이 진행이고 노랑이 그 사이에 끼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록은 자연이라 안전이다. 사실 여기에 결정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초록은 처음부터 진행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과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색들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신호등의 색은 자동차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진짜 시작점은 19세기 기차 신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색 신호를 먼저 체계적으로 쓴 건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였습니다. 19세기 영국 철도에서 밤에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도록 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이 발전했죠. 자동차가 도로에 흔해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색의 의미는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빨강은 그때도 위험, 정지였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그런데 진행, 그러니까 가도 좋다는 신호는 흰색이었습니다. 초록은요, 가라가 아니라 주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는 의미였죠. 지금 우리가 아는 초록불과는 역할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 흰색 진행 신호가 생각보다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 있는 별빛이나 가로등, 상점 불빛과 흰색 신호가 헷갈릴 수 있었거든요. 저게 진짜 신호인지 그냥 주변 불빛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빨간 유리, 그러니까 빨간 렌즈를 끼워서 빨간불을 만들었는데 이 렌즈가 깨지거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던 흰 불빛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멈추라는 빨간불이 순식간에 가도 좋다는 흰불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기관사는 당연히 진행 신호로 착각할 수 있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 그대로 달릴 위험이 생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도 신호에서는 위험한 흰색 진행 신호를 줄이거나 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이 맞던 진행 자리에 다른 색과 비교적 잘 구별되는 초록이 올라오게 됩니다. 초록이 주의에서 진행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죠. 그러고 나서 비게 된 주의 자리에 노랑, 정확히는 노란색이나 호박색 계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빨강, 노랑, 초록의 체계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 도로 신호등이 만들어질 때 이미 철도에서 쓰이던 이 색의 논리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흰색은 빠지고 초록은 진행으로 옮겨갔는데 빨강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멈춤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냥 피 같아서 위험하다, 이게 전부일까요? 여기에 피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빛의 물리입니다. 빨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중에서 파장이 긴 편입니다. 파장이 길면 공기 중에 먼지나 물방울에 부딪혀 흩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비교적 잘 보이고 안개나 비가 낀 상황에서도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물론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밝기, 렌즈, 주변 조명, 사람의 눈 상태 같은 요소도 함께 작용하지만 빨강이 멈춤 신호로 오래 살아남은 데에는 상징성과 시인성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멈춰라. 이건 신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메시지잖아요. 그 자리에 위험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멀리서 눈에 잘 띄는 색을 안친 건 우연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찾아보면 흔히 1914년에 빨간 렌즈가 빠져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색을 바꿨다고 콕 집어 말하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주 회자되는 대표 일화에 가깝고 딱 그 사고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신호체계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철도에서는 흰성색 신호의 혼동 위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역과 회사마다 바뀐 시기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진행 신호가 위험해서 초록이 진행으로 옮겨갔다는 큰 줄기는 믿을만 하지만 1914년 사고 하나가 모든 변화의 원인이었다고 못 박는 건 조금 앞서간 표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호등의 빨강, 노랑, 초록은 자동차에서 갑자기 정해진 색이 아니라 19세기 철도 신호에서 이어진 색입니다. 원래 초록은 진행이 아니라 주의였고 진행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흰색은 별빛이나 주변 불빛과 헷갈리기 쉽고 렌즈가 깨지면 정지 신호가 진행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빠지고 초록이 진행으로 옮겨갔고 노랑이 주의 신호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빨강이 멈춤인 건 피와 불이 떠오르는 위험의 상징성에 더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빛의 특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신기한 이야기 2개만 더 보태고 갈게요. 세계 최초의 도로 신호등은 1868년 런던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신호등이 아니라 가스등과 기계식 장치를 이용한 신호였죠. 그런데 이듬해에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신호를 조작하던 경찰관이 크게 다쳤거나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 신호등부터 꽤 위험한 물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록불을 초록불이라고 하지 않고 파란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완전히 파란색이라는 뜻은 아니고 일본어에서 오래전부터 파랑과 초록을 아오라는 말로 함께 묶어 부르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행 신호는 국제 기준을 맞추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푸른빛이 도는 초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신호등도 나라마다 이렇게 사연이 다른 거죠.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신호등 앞에 설 때 빨강, 노랑, 초록이 예전처럼 그냥 정해진 색으로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국에서 신기하게 생긴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일상 속 호기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